자, 그럼 첫 번째 이슈, 동물국회입니다. 한마디로 동물국회. 이런 국회 모습을 보는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은 어제 이 국회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몸싸움 탓에 기자들도, 많은 기자들이 밤을 꼴딱 샜습니다. 아침까지 일하느냐고 기자들도 참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팩스로 교체, 병상서 결제, 이메일로 법안 제출, 전례 없는 작전. 일단 어제 벌어진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공식적인 절차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절차치고는 모양새가 참 이런 모습이었어요.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당 한밤에 장소 바꾸며 숨바꼭질 회의, 한국당 인간띠 엮어 저지했습니다. 문희상 의장, 유승민, 오신환 의원이 병실 앞 면담 대기 때 특위위원 교체를 승인했습니다. 병상 결제입니다. 특위위원이 된 최입의 의원, 의원실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 의원들이 최입의 의원실에 가서 가로막았거든요. 그러자 창 뜯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창틈 회견을 했다.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창틀에 얼굴 내밀고 앞에 기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었거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어제 상황을 묘사한 기사입니다. 2명 사보임에 감금 점거, 그리고 경호권 발동, 난장판 동물국회다. 동물국회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 동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동물국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사개특위 최입의 팩스 보임 6시간 갇혔다. 권은희 의원도 교체됐다. 한국당 법안 접수 막아서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상황은요. 사실 국회 본관의 4층, 6층, 7층 세 곳에서 거의 난장판의 모습이 동시다발로 벌어졌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요. 4층, 이른바 정개특위 회의 장소 앞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밤 상황입니다. 보시죠. 저 당장 내년에 출마해야 되는데 그 선거제도 출마하니까 민주당과 민주당 그 몇몇 정당 합의한 거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방해하면 안 돼. 대표님 선거 제도는 이렇게 이걸 방해하지 않으려고 선진화법을 만든 거 아니야. 정정간사 나오세요. 정정간사. 치사하게 저 의원들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저 지금 위원장님이랑 말씀 나누고 있어요. 나오세요. 김상정 위원장님이 이성을 찾으십시오. 회의장 비우세요. 뒤에 숨어있는 국회의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국회법 제대로 지켜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민주당 이중대 조용해. 이해찬 이름으로 고발할 거야. 여기 왜 문을 못 열어? 네 맘대로 다 해라 이해찬이야.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고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사보임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말 들어. 뒤에 숨어있지 말고 나오세요. 혼내봐. 이게 무슨 저 뒤에 있는 저 숨어있는 저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자. 어제 국회 모습이 참으로 저런 유사한 모습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제 밤 늦게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상정 의원도 보이고요. 나경원 대표도 보이고, 이해찬 대표에는 목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장제윤은 등장하고. 아무튼 저런 고성 속의 어제 모습이었고요. 결국은 정개특위 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동물국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7년 전,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기억하시겠지만 외통위 문짝을 해머로 부수고 들어갔었죠. 예. 당시의 야당이에요. 지금의 민주당 쪽.
그리고 그걸 막는 건 지금 오히려 저 공세를 퍼붓는 예. 자유한국당 쪽이에요. 예. 또 하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또 초유의 사건이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이 7년 후로 시계바늘을 돌려놓고 어제의 상황을 보면 몸싸움 그리고 완력으로 제어, 제동 그리고 이제 지금 보셨듯이 저렇게 고성의 말싸움인데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지금 저렇게 공수가 뒤바뀐 모습에서 예. 아마 몇 년 후에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인데 또 몇 년 후에는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또 똑같이 지금의 집권 여당이 야당이 돼서 자리만 바뀔 것이다. 그런 상황도 왜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 뭐 예. 우리가 짚어보긴 할 겁니다만 예. 공수처법을 지금 정권 유지와 뭐 이런 걸 위해서 입맛대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정권이 바뀌는 거는 왜 생각을 안 할까? 그렇다면 지금 객관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그게 필요한 거다. 다시 돌아가면 어제 상황은 국회 의사 진행과 회의 진행을 여러 형태로 방해를 한 거에 대해서 그걸 하려는 쪽은 지금 밀어붙이는 이 두 충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의사 진행과 회의 진행을 왜 우리는 조금 더 민주적으로 선진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대화로 왜 못할까? 그래서 그걸 하자고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어놨는데 경호권이 발동이 되고요. 어제 가장 제가 보기에 백미는 두 가지였어요. 최입의 의원을 6시간 동안 방에 감금을 하고 회의장에 못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백미라고 표현하면 너무 미워하신 거 아닙니까? 백미라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만 그게 가장 핵심이었다. 이거 충돌의 핵심. 전 그게 가장 국회 의사 진행과 회의 진행을 방해한 어제 가장 노골적인 사건이었다. 만약에 국회 선진화법의 관련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한다면 어제 그 최입의 의원 그 방에 장면. 가서 완력으로 또는 뭐 완력이 아니라고 본인들은 얘기할 겁니다만 최입의 의원이 나가는 걸 막는 저기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아마 법 위반을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의사진행과 국회 회의 진행을 초등학생들이 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바꿔보자. 이게 선진화법이니까요. 조금 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왜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느냐라는 아마 이제 그 대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강행대 저지 그리고 벌어진 격한 투쟁. 윤경호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최입의 의원실에서 벌어졌던 일,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한국당 의원님들은 나오셔서 뭐 설득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냥 단순하게 저를 방에서 못 나가게 막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막아놓으셔서 오늘 아예 열 수도 없고요. 밖에서도 밀어서 열 수가 없도록 또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랑 마치겠습니다. 독재와 싸워야 한다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이 좌파 독재 막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 굳건하게 지키는 선봉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합시다. 하겠습니다. 우린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또 함께하고 있는 이 2중대 3중대가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루에도 역사상 없었던 그런 일들을 2번, 3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고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상중인데요. 잠시 나와서 어제 한 자정 무렵에 국회에서 도착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윤교호 의원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누구인가? 누구 탓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의아한 거는 일단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발의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최장 330일까지도 논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안이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구도를 감안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중간에 협상에 들어오게 돼서 오히려 중소정당들이 소외가 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의 협상만으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 단계에서 발의하는 단계에서 몸으로 막아서는지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에게도 양날의 칼이 돼서 오히려 앞으로 협상을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저는 누구 탓인가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장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한 명만 꼽으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이다. 라고 얘기하고 갑니까? 또 다시? 왜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두고 이런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이 절차 자체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지금 좌파 독재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패스트트랙 조항은 왜 만들어졌는지고 누가 만들었는지 이걸 돌아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대표 시절에 이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도록 2012년도에 당을 진두지휘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때 박근혜 대표가 괜히 그래가지고 라고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현재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자유한국당 탓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모두 종합했을 때는 한 명만 짚으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는 역설적인 결과가 저는 그렇게 나온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걸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는 왜 만든 거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니까요.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마 상징적인 어떤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많은 분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싸우지? 이걸 물어보면요. 글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반응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왜 싸우는지 그 얘기 좀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저희가 만평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국민일보 만평인데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부자가 TV를 보고 있는데요. 뉴스가 나옵니다. 아빠, 공수처가 뭐야?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비리 어쩌고 이러네요. 아빠의 답변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또 나옵니다. 아들이 또 물어봐요. 그럼 패스트트랙은 뭐야? 그건 좀 복잡한데, 이렇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그럼 사보임은, 하더니 아빠가 아예 뉴스를 꺼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좀 복잡하죠. 싸우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럼, 한민수 교수님. 먼저, 공수처를 놓고도 지금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싸우는 건지 그걸 놓고 그리고 각각의 입장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만평에서 일단 자자하고 잤는데요. 아빠와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바뀌었나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됐나고 저 영상을 봤으면은 오늘 날씨만큼이나 정말 우울했었을 것 같습니다. 전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저 영상을 보고 나오면서 과연 지금 이 한반도 상황, 이 어려운 상황, 경제 문제 이거를 책임져야 될 우리 정치권,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가 저분들한테 이런 자괴감이 들었을 국민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사람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무슨 이걸 만든 분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제도에는 책임이 없고요. 이거를 운영하는 이 정치인들이 그렇겠죠. 전혀 못하는 이 문제다. 처음엔 만들 때야 좋은 취지로 만들었겠죠.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저는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 출마자들의 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 감금과 몸싸움이 벌어졌던 곳이 이 사개특위예요. 사개특위의 핵심 법안이 두 개 올라가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거. 그 핵심이 이른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설치에 관한 법입니다. 이거는 당장 지금 여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만든 게 아니고요. 역대 정권에서도 숱하게 여당원, 야당원이 상당히 많이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근데 한 번도 이걸 넘지 못했죠. 검찰이 반대하고
뭐 여러 기관에서 반대하고 그 당시 여당, 야당 입장을 바꾸면서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안된 법안은 그겁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을 필두로 고위공직자, 장차관들이요, 국회의원,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사 경찰.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른바 특권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면 분들. 쉽게 말해서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좀 센 분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대충 센 분들. 찾아보면 7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사를 그동안은 검찰과 경찰이 했는데 대부분 경찰이 했죠. 큰 사건들은 검찰이 했는데 지금 뭐 국민들이 많이 아시지만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하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특권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현 정부와 여당은 이 공수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좀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거를 사용할 경우에 이거는 말 그대로 그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게 아니고 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게 되면 공수처가 설치됐을 경우 자칫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하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이 반대로 처음 원하는 정부 원안도 그렇고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 같이 줬습니다. 근데 기소권을 뺐는데 이걸 절충 과정에서 이른바 7천여 명 중에 5,100명에서 200명 사이는 기소권까지 줬습니다. 판검사와 그 경무관급이사 경찰은 기소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못하더라도 재정신청권과 영장 청구권을 다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빠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이 넘기면 경찰이 기소를 안 하면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지금 현재로서는 당리당략과 정파로 접근하는데 이 공수처법이 국민들이 많이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불리하게 보인다고 할지 몰라도 영원히 여당 되는 거 아니고 영원히 야당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법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대로 최장 330일간 논의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에 본인들이 판단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더라도 이 법안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만평에서 등장하는 아빠가 좀 이렇게 아들에게 설명을 하면 좀 알아들었을 텐데 아빠는 뭐 비리 어쩌고 이러다가 이제 머뭇거리고 말았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선거제 개편 얘기. 여기 만평에 오시면 이걸 가지고도 지금 극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이수희 변호사. 이 선거제 개편은 쟁점이 뭐고 각각 입장이 뭡니까 지금? 이게 이제 세트로 묶인 거죠. 그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그 선거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골자는 지역 225, 비례 75. 그래서 의원 수는 지금보다 늘리지 않는다. 300명. 그런데 비례를 연동형 비례제와 거기에 더해서 권역별 비례제까지 하겠다예요.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그 계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너무 복잡하다. 복잡합니다. 설명해도 모른다. 뭐 이런 취지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뭐 복잡함, 뭐 디테일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문제이지만은 제일 첫 번째는 이거는 선거 룰을 정하는 거에 제1야당을 빼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 걸 관리하는 제도인데 제1야당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정당이 합의했다. 그 합의안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1야당이 배제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관례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로 하면 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정의당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현 지지율로 본다면. 그랬을 때 지금 정의당이 이전까지 민주당하고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라든가 뭐 표결하는 거 보면 거의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날 게 없는 제도인 거죠. 물론 본인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다면 더 큰 그림이 됐을 때는 보수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 선거제도가 만약 관철이 된다면 그렇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무슨 이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면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안대로 또 바뀔 수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 골자는 이 연동형과 권역별이 됐을 땐 현 지지율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제 저 사태에
그러니까 불을 지른 거는 민주당과 제1야당을 빼면서 선거제도와 전혀 연관없는 공수처, 예. 검경수사권을 세트로 묶어서 밀어붙인. 이른바 그게 패스트 트랙으로 묶여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청와대와 민주당이 불을 붙였지만 거기에 석유를 갖다 부은 거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라는 거예요. 국회법 48조에 엄연히 있는 명령 규정이 있는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회 교체를 할 때 교체를 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사보임 문제죠. 예, 사보임 문제. 사임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다시 보충해서 임명하는 그 절차에서 국회법의 정면을 위배된다는 거죠. 물론 단서 조항이 있지만 왜 사보임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임하고 그리고 보임한다. 그 사자라는 거는 그 위원회 개인의 동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름을 부은 거는 김관영 원내대표와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일단 공수처, 선거제, 패스트트랙 그리고 사보임 지금 왜 논란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분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사보임 조항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같은 임시회 기간에 교체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를 2003년도에 이 조항이 도입될 때 본회의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임시회에 새롭게 임명을 했다가 그 사람을 교체하는 것. 그러니까 임명을 한 그 회기에 교체하는 것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 임시회 안에서 교체를 못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어떻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 본문 조항만으로도 사보임할 수 있는 요건은 성립이 된다라는 사실관계를. 이 조항을 가지고 약간의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지금.